안녕하십니까. 심리대 R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5기의 영수, 순자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평소처럼 어떤 장면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순자라면, 두 번째는 순자를 만났다면. 그래서 여기서의 출발은 실은 순자 씨가 영수 씨에게 마음이 없다는 거를 우리는 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순자 씨는 지금 상철, 그리고 영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평판을 잘 유지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을 좀 흔들고 있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순자처럼 실은 악의가 없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어떤 오해를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표현은 뭐 여우 같다라든가 어느 순간 뭐 어장관리를 했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진짜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줄 알고 이 사람과 뭔가 썸을 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귀어.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겪어본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은 오늘은 이 순자, 영수 딱 두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오해를 사는 일이 잦은 사람, 그리고 내가 타인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해 그 사람의 마음을 오해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바탕이 된 메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일 내용은 조금 긴데 이게 어떤 여러분들이 장면을 떠올리기도 좀 수월하고 이거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튜브 댓글로는 너무 길어져서 메일을 주셨다. 그래서 꼭 다뤄달라고 했는데 고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많은 호구들이 이들의 가두리에서 언제 배가 갈릴지 모르고 사료를 맛있게 먹고 있다. 어장관리라는 차원의 그런 표현이겠죠. 제가 20대 초반 찌질이 시절 주제도 모르고 눈만 높았던 그때 순자 같은 태도의 여자들에게 맨날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까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어장관리 잘하는 예쁜 여자의 전형이 아닌가. 순진한 남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이제 티가 나지 않으니까 예쁜 데다가 착하게까지 한 여자라는 생각에 최소 몇 달에서 몇 년까지도 휘둘리는 그런 경우는 이제 나도 겪었고 그런 걸 주변에서 보기도 하신 거겠죠. 희망 고문도 아니고 여지를 주는 느낌도 아니고 저러면 진짜 본인에게 호감이 있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휘둘리게 된다. 솔직하고 성격 좋아 보이고 소탈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본인 위주의 판을 잘 짜고 남에게 호감을 잘 사는, 알고 보면 오히려 속을 모르겠는 스타일. 지금은 저런 스타일이 진짜 무섭다는 걸 알지만 TV를 보니까 PTSD가 옵니다. 저는 속을 모르겠는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진짜로 선하고 착한 것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솔직한 사람은 속에 비치지 않는 사람에게 이래저래 뒤통수를 맞거나 상처를 받으니까 조심하려고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엄청 빨리 캐치하거든요.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좀 바꿨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솔직한 사람은 속에 비치지 않는 사람에게 이래저래 뒤통수를 맞거나 상처받으니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바꾸면 좋겠죠. 왜냐면 솔직한 사람이 뒤통수를 맞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뒤통수를 맞는다고 치면 타인의 마음을 읽지 못한 사람이 뒤통수를 맞는 것이긴 하겠죠. 그래서 내가 솔직하면서도 뒤통수를 맞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솔루션이나 목표로 가져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함이 뒤통수 맞음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일단 잠깐 짚었고요. 아무튼 한길 속도 모르겠는 사람에게 많이 당했던 제가 순자님을 고단수라고 여긴 부분, 그래서 몇 가지 예시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상처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성에게 성긋지 않고 호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거기서 첫 번째로 대표적인 장면이 영철과 짜장면 먹여주기 미션. 여기에서는 모두 모여서 미션을 발표할 때 영철님 표정이 저는 미션을 거부한 현수님보다 더 험악한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서 결국 영철님과 웃으면서 짜장면을 주고받음. 막 순자씨가 그랬잖아요. 막 처음부터 너무 싫어한다고 막 대놓고 그러네? 막 이러면서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영철님을 원하는 방향으로 좀 움직인 부분이 있죠. 다른 여성분이었다면 영철님 성격에 밥상머리에서도 싫은 티 팍팍 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다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철님이 다른 분하고 데이트를 했다면 짜장면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영수를 대하는 것.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장면으로 다시 분석을 하는 거는 이 다음 콘텐츠로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영수님이 하는 말 맞춰주기, 은근슬쩍 관심 없다는 티를 살짝씩 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얼굴 빨개지는 거 싫어서 술 안 먹는다 이런 것처럼 티를 내기는 하지만, 대체로 다른 출연진들이 어찌 보면 영수의 거친 대시에 핀잔을 주는 그런 분위기. 특히나 뭐 영자씨 이런 분이 좀 핀잔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도 영수님을 존중하면서 분위기를 잘 맞췄다. 세 번째, 상철과 관계를 이어가는 거.
상철에게도 나머지 데이트 출연자에 비해서 호감은 있지만 딱히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는 마음은 없었는데도 데이트 기회가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상철에게 슈퍼데이트권 못 단 게 아쉽다고 말했다. 늦게 일어난 걸 핑계로 아침을 해주면서 나 남자들 밥 해주러 왔네 이러면서 남자들 이목을 끄는 것. 그 와중에 남자들이 영수 몰아주기 해주는 분위기라 좀 꽁기했던 그런 상철의 마음. 상철 씨가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았었죠. 그런 마음을 커플 모자 드립으로 단숨에 녹인 것. 그리고 결국 상철과 같이 아침밥을 만들게 되는 분위기를 만든 것.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노련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봐서 자기는 깜짝 놀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노란색 표시를 보면 이게 이제 순자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영철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였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물음표가 있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여성분보다 영철님과 좋은 시간을 위해서 더 노력한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그리고 여기서도 어쨌건 티를 냈어. 그러니까 관심 없다는 순자 씨 입장에선 티를 냈어. 물론 그걸 영수님이 못 알아들었지. 그러면 이게 뭐 영수님 잘못이냐 순자님 잘못이냐 얘기 아니라 그 말하는 기준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어쨌건 영수님을 존중하면서 맞춰준 거야. 그러니까 순자님 입장에서는 영철도 배려한 거고 영수님도 배려한 건 사실이지. 그리고 상철 씨에게도 상철 씨가 원하는 걸 줬어. 이런 식으로 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죠. 그리고 순자 씨가 속내를 알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사람이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지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할 만한 건덕지가 있진 않아. 지금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후로 궁금하신 저런 분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대단히 주목받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시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시선이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뒤에서 순자 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데이트 선택도 순자가 마음 바뀐 거지만 상철의 삐짐만 부각. 근데 이거는 조금 솔로 나라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마음을 계속 바꾸고 자기가 자기도 마음을 확인할 수 없으니 여기저기 이제 사람도 만나보고 좀 확인을 해가면서 마음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순자 씨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사람을 더 띄워줄 수밖에 없는 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서사의 중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먹여주기 미션도 영숙 발악의 영철의 태도 변화만 보임. 이번 주 슈퍼데이트도 서툰 영수가 어떻게 직진하는지 영수 관점의 서사.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순자 씨가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보통 남들에게 맞춰주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대들의 서사가 중심이 되긴 하지. 순자 씨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난 이런 사람이다, 난 이렇게 어떤 막게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고 그거를 지금 현재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는 만들어지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게 좋은 거냐? 그건 뒤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저렇게 순자 씨처럼 크게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편하게 생각하고 또 존재감이 없지도 않은 그런 상황 조성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신기하고 궁금하다.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냐? 그냥 좋은 사람인데 내가 혹시 오해하는 거냐? 그거를 이제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저런 태도의 사람들, 순자 씨의 태도의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확인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달라. 라는 거죠. 근데 먼저 순자 씨의 장점을 먼저 얘기를 하면 순자 씨가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확실히 아니라고 봐요. 일단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고 날카롭지 않게 보이는 거지. 그때 카푸치노, 남은 카푸치노였죠. 정확히 카푸치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그냥 마시는 것도 실은 어떤 정도 좀 퍼포먼스 같은 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자신은 까탈스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해왔던 사람이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순자 씨한테는 뭐 좀 이렇게 좀 해도 되겠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뭐 화를 낸다거나 이제 그걸 싫어할 사람은 아니겠지. 라고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 순자 씨도 당연히 호불호가 있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좋아해준 이유도 순자 씨의 마음이 어떻든 상대가 원하는 걸 주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해주고 편안하게 생각하겠지. 그리고 존재감이 없지도 않은 저 상황 조성은 리액션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자 씨의 저런 면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어쨌건 순자 씨가 가지는 지금 저 세 가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편하게 생각하고 존재감이 없지도 않은 이 세 가지는 일단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주려고 하기 때문 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까탈스럽지 않음을 어필하기 때문
그리고 존재감이 없지 않은 이유는 리액션이 확실하고 강하기 때문.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순자 씨에 대한 좋은 평판과 여론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순자 씨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파보려고 해요. 이게 순자 씨가 부족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질문 메일을 보내주신 분의 시각 혹은 경험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인간관계가 형성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내가 순자라면 늘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볼 텐데, 여기에서는 꼭 내가 순자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순자 씨가 가진 여러 가지 그런 성향들을 제가 조금 더 과장해서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과장해서 해석을 했을 때 나도 저런 면이 있구나 라고 깨닫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방향성, 솔루션의 방향성을 강하게 제시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순자 씨는 이 정도는 아닐 거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아닐 수 있다.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어떤 방향성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도 비슷한 방향으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순자 씨, 제가 순자 씨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순자 씨가 가진 내면의 두려움, 실은 그 욕망과 두려움을 이해를 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문제,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 파트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순자 씨가 가진 내면의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순자 씨가 가진 두려움, 첫 번째는 자신은 혼자이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유추를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단서들이 있긴 한데, 좀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남사친 여사친 뭐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혼자 있는 것을 조금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지금처럼 그냥 그런 사람 이전에 뭔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이건 뭐 가정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떤 학창 시절에 뭐 안 좋은 친구들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내가 원하지 않는 수준의 혼자라는 느낌을 마음속에서는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무언가 가정을 꾸려서 뭔가 꼭 그 결속력을 만들고 싶었다는 바람은 있는데, 결혼이 늦어진 이유는 또 사람을 좋아하고, 또 사람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또 사람과 어울릴 때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또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또 어울리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순자 씨에게 이성적으로 어필하는, 그게 이제 발생 가능 문제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순자 씨는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하면서 내가 안정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 있지 않다는 느낌? 물론 누군가 한 사람과 잘 연결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젊은 시절엔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실은 연인이 나의 모든 걸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지금의 순자 씨는 연인으로, 남편으로 그걸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20대의 순자 씨가 만약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거기서도 두루두루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분위기도 맞추고 이런 사람으로 지냈을 텐데, 그러면 분명 그 중에서 순자 씨와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그럼 순자 씨는 그런 게 또 부담을 느끼겠지. 그리고 또 거절이나 이런 거를 또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은 순자 씨가 다시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에서 그룹과 누군가 나를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마음, 그 안에서 두 가지를 다 얻으려던 20대, 그러다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 지금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빨리까지는 못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마치 유머 감각을 익힌 미남 하면은 실은 굉장히 희귀하거든. 그런 것처럼 실은 순자 씨 안에 자존감이 생각보다 좀 낮은 면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 지능이 높아진, 물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럼 나쁜 거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런 마음이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순자 씨가 더 사회적으로 지금 앞에서 봤던 그런 장점들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건 순자 씨는 다시는 혼자이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한편으로는 인간관계의 공허함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내가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역시나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거절하면 상대가 날 미워할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게 순자 씨의 장점인데,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상대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야 돼. 거절은 상대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순자 씨, 사람들이 순자 씨를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으로 지금 장착돼 있지만 순자 씨는 내면에서 거절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상대에게 맞춰주는 게 그냥 디폴트 값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을 나도 몰라. 그게 지금 내 마음 나도 몰라로 연결되는 건데, 이게 싫다는 말을 못하는 것, 재미없는 드립에도 적당히 웃어주는 사람, 이게 내가 이 사람을 거절하거나 이 사람에게 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날 떠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다시는 혼자 있고 싶지 않으라는 생각이, 거절하면 상대는 날 미워할까라는 생각이 연결돼 있고, 항상 이 거절하지 않고 항상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나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뭔가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끝나면 후회하는 일이 잦아져요.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었구나. 아, 나는 지금 이런 사람과 만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를 나중에 깨달아. 근데 그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초장에 잡지를 못해. 왜냐면 거절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어쨌건 순자 씨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도 능력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능력, 그리고 까탈스럽지 않음을 어필하는 능력. 왜냐면 내가 까탈스러웠을 때 내 주변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 테니까. 순자 씨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러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게 혼자여서 그랬을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보상 심리가 생겨난 거죠. 지금의 순자 씨를 보면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유추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되게 다 가진 사람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가 뭐 순자 씨의 과거를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심리 상태를 겪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성격도 좋고 주변의 평판도 좋은 순자 씨가 완성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순자 씨에게 다 좋은 면인가? 이런 두려움이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 해소가 됐나? 절대 아니죠. 이게 순자 씨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지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발생 가능 문제에서 드러나는 건데, 아마 이런 일을 겪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게 세 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날 여우라고 생각하고 이제 와서 비난할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이제 비난을 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가, 그거는 일단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호감이 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상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상대도 나처럼 호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마치 투사처럼 내 마음을 저 사람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자 씨가 그냥 친구처럼 대해도 남자 입장에서 순자 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면 이 사람이 날 좋아해서 그러는 걸 거라고 해석해 버릴 확률이 더 높죠. 그리고 사람들이 여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그런 예시가 살짝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하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건 뭐가 있어요? 남들한테 맞춰주는 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못해. 예를 들어서 영철 씨의 그렇게 차가운 얼굴을 보고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푸는 거 못해. 뭐 남이 먹다 남긴 거 먹는 거 못해. 하지만 순자 씨는 해. 그러니까 저거는 불가능한 거를 저 사람은 하고 있으니까 저거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연기하는 걸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물론 순자 씨가 그거를 처음에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연기에서부터 출발은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사랑받으니까. 근데 그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몸에 밴 거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 씨는 순자 씨대로 내가 이거를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날 왜 이렇게 볼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뭐 그 본인도 노력해서 하는 그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순자 씨는 그런 부분이 몸에 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배게 된 이유가 앞에서 봤던 내면의 두려움 때문일 거라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와서 비난하는 것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자 씨는 내가 혼자 있는 것, 과거에 그 두려웠던 어떤 한 시점, 그 시점이 재현되는 게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려고 해요. 그런데 순자 씨 입장에서는 상대가 원하는 걸 줬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친절을 원했어. 친절을 얻었으니까 고맙습니다. 친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이렇게 안 된다고. 친절을 주면 어떻게 돼요? 친절을 받으면 그 다음에 사랑을 원하지. 친절을 받고 오케이 사랑 더 주실래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람 마음이. 그런데 순자 씨는 상대가 원하는 것 그거에서도 나는 이미 친절도 노력해서 준 거야. 내 입장에서는 배려였다고. 물론 내가 몸에 배서 나도 자연스럽게 나온 거지만 그 이상을 바라는 상대가 무례한 거지. 순자 씨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순자 씨는 상대의 선택으로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 거란 말이죠.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 왜냐면 순자 씨가 나를 그렇게 대한 거가 정말로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대했다면
이 사람은 진실되지 못하다고 느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자 씨가 상대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상대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어장에 넣기 위해서 라고는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장 관리를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는 조금 결이 다른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순자 씨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 이건 뭐 나중에 성별을 바꿔도 마찬가지지만 순자 씨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 입장에서는 벗어나기가 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영숙님도 뭐 약간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조금 뭐 어장 아닌 어장이 생길 수 있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영숙 씨도 여러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좀 추앙해주는 것에서 좀 즐거움을 느끼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장이라는 거를 깨닫게 돼. 영숙 씨가 나를 이성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저 사람이 항상 인기를 즐기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보인단 말이죠. 나이가 좀 들고 하면. 그래서 영숙 씨의 어장에 들어있다가 나오는 거는 쉬워. 그런데 순자 씨의 어장에 들어있다가 나오는 거는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순자 씨는 어장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순자 씨가 나에게 베풀었던 그런 친절이나 이런 거는 진짜라고 여겨져. 진짜라고 여겨질 가능성이 더 커. 그래서 이게 순자 씨가 상대에 대한 그런 뭐랄까 악의가 더 없음에도, 물론 영숙 씨가 악의가 있다는 건 아니고, 어쨌건 영숙 씨는 그 어장이라는 나의 주인공, 어쨌든 나를 위한 사람들의 관심을 원하는 거고, 순자 씨는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원한다기보다는 혼자 있는 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순자 씨는 손실이 두려워서 하는 이런 태도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적극적이고 오랫동안 더 강하게 훈련된 사람일 거라고요. 영숙 씨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을 쫓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좀 어느 순간 그 어장에서 벗어나는 게 조금 수월해지죠. 내가 어떤 게 두려워서 할 때는 훨씬 더 치열하다고. 그래서 순자 씨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 사람이 어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사람이 어장에서 나가는 게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함이 생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세월을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억울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내가 혼자 키워왔던 마음이 커지니까, 내가 혼자 마음이 커질 때 상대가 마음을 안 줬어도 내가 머릿속에 환상을 키워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과 내 안에 어떤 환상적인 서사가 생긴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사랑으로서 이 사람의 태도를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어떤 매몰 비용, 심리적인 매몰 비용 때문에라도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비난을 하는 게 잘했냐? 그건 아니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영수님을 토대로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 두 번째는 왜 날 쉽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 이거예요. 앞에서 봤던 순자님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과도 실은 연관이 있어요. 이게 순자 씨는 편하게 생각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상대가 원하는 걸 주기 때문에 실은 오히려 눈치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자 씨가 진짜 모르고 있구나, 진짜 취향이 없구나라고 판단해버릴 수가 있어. 오히려 속내를 안 드러내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순자 씨한테 와서 어떻게 보면 속내를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절대 낮은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눈치도 빠를 거고. 왜냐면 눈치를 기본적으로 많이 봤으니까. 내면의 두려움이, 예를 들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면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눈치가 빨라지죠. 눈치를 계속 봐왔으니까. 근데 이제 순자 씨 정도의 미모를 가진 분이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한 거지. 근데 어쨌건 그렇게 오히려 눈치가 없기 때문에 순자 씨가 진짜 몰라서 지금 저렇게 맞추는 거라고 생각한 거, 몰라서 그냥 저러는 거로 생각을 해버리면 순자 씨를 만만하게 봐버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만만하게 보고 순자 씨한테 어느 정도 함부로 태도를 취해도 순자 씨는 거기에서 선을 긋지 않아. 그냥 그래 이 정도 넘어가지 뭐, 아니면 뭐니까 나랑 친해져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 그리고 어느 시점이 넘으면 뭐 관계를 끊거나 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역치도 순자 씨는 조금 낮은 편이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살짝 무례한 것 같아도 바로 공격해가지고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완전 그냥 그 면박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인격으로 그냥 뭉개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순자 씨는 한편으로는 이것도 순자 씨 입장에서는 배려야. 거절을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 파생된 태도기도 하지만, 그래서 순자 씨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보는 경우가 많구나라고 조금 고민할 수도 있어.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순자 씨가 막 날카롭게 굴고 이러면 그러면 되지 않냐, 좀 할 말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순자 씨 내면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으로 돌아가. 그걸 할 수가 없다니까. 하고 싶지. 그렇지만 그게 쉽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다고 여겨버려. 마음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또 실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 날 쉽게 보는 사람이 많은 걸까는, 순자 씨가 나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그러면 썸 타는 줄 알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그것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눈치가 없고 이성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더 순자 씨를 좋아하게 되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이성들은, 이건 순자 씨가 여성이니까, 남성들, 이성 경험이 없는 남성들은 눈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인기가 없는, 뭐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다면 뭐 성격이 안 좋거나 그런 면 때문에 인기가 없다고 쳐봐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순자 씨가 나에게 너무 친절해. 순자 씨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원하는 걸 줘. 순자 씨는 그게 결국 친절함이겠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뭐 남들이 재미없어 했던 얘기도 재밌게 막 순자 씨는 들어줘. 처음 듣는 얘기처럼 막 흥미로워하고 막 그러면 순자 씨와 어느 정도 벌써 관계가 형성됐다고 그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봤던 어떤 기준보다도 순자 씨는 훨씬 더 나에게 더 호의를 베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세 번째,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걸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건데, 생각해봐요. 순자 씨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뭐 이런 외모적인 걸 떠나서 나는 눈치가 빨라. 그리고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해. 그리고 정서적으로 항상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고 있어. 그러면 내가 또 맞춰야 되는 사람을 좋아할까? 아니지. 순자 씨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이런 내면을 차라리 잘 알고 나만큼 눈치 빠르고 센스 있는 사람이 순자 씨 입장에서는 편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물론 서로가 떠나지 않는다는 그 신뢰가 전제가 돼야지. 그게 전제가 안 돼 있으면 순자 씨는 불안해서 못 만나. 그래서 이런 남사친 여사친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내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그런, 물론 순자 씨가 그런 부분은 극복한 것 같아요. 극복을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되게 순자 씨의 지금 현재 모습은 굉장히 좋은, 스스로가 잘 극복하고 좋은 어른으로 되어 왔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눈치가 빠르고 이성 경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자 씨 같은 캐릭터를 살짝 경계하는 차원에서부터 봅니다. 앞에서 나왔잖아요. 앞에 사연을 보내신 분처럼 내가 20대 때는 못 모르고 순자 씨 같은 분한테 빠져가지고 휘둘렸잖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치가 좀 생겼어. 그러면 순자 씨 같은 분을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거기에 훅 빠져가지고 고백하나? 아니지. 눈치 빠르고 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사람은 순자 씨에게 바로 빠지지 않아. 그럼 순자 씨에게 바로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눈치 없는 사람 쪽이지. 이성 경험이 좀 없는 쪽. 그런 쪽이 더 확실하게 순자 씨에게 들이댈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순자 씨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을 걸까라는 딜레마에 항상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벌써 눈치 없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물론 눈치로만 구분하는 건 좀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인생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죠. 근데 그걸 이제 좀 단순하게 눈치라고만 했을 때, 눈치 빠른 사람은 쟤 눈치 없는 애랑 이렇게 벌써 뭔가 있구만. 그 사이를 굳이 비집고 들어오지 않지. 왜냐면 대안이 많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자 씨가 좋아할 사람 정도면 대안이 없어서 나 만나는 거 아니거든. 대안이 없지 않아. 그럼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저렇게 지금 저런 사람하고 어느 정도 썸이 있는 그런, 그리고 썸이 있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왜 저런 사람을 곁에 둘까라고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랑 이렇게 썸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뭐하러 관계를 이어가겠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순자 씨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흥미롭죠. 참 인간관계라는 게 어떤 꼭 선이라고 해서 선한 결과를 낳진 않아. 그리고 이게 내가 꼭 선의로 한다고 해서 상대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나한테 발생하는 게 그냥 우연 같지만 알고 보면 어떤 이런 프로세스로 인해서 나온 결과물이기도 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이것도 이제 3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 결국 거절을 잘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 거절을 두려워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한테 비난받게 돼. 내가 비난이 두렵고 혼자인 게 두려워서 거절을 못 하거든요. 근데 거절을 못 하는 사람은 비난받게 되는 거야.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되는 거지. 거절을 할 거면 초장해야 돼. 실은 그런 면에서는 과거 못쏠기수의 옥수님도, 물론 옥수님이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했다면 조금 더 심적 고통을 덜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두 사람이 나갔다는 생각을 해요. 순자 씨는 내가 이 정도,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더 좀 두려워서 더 못 다가가거든. 순자 씨는 그런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제대로 확답을 듣지 않으면 그냥 그래? 이 사람이 그러면 나한테 더 잘하라는 얘기인가? 하고 더 들이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순자 씨는 내가 맘먹고 해야 될 말을 해야 돼요. 심지어 타이밍도 더 빠르게 잘 잡아서 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려면 조금 연관 지어서 한 번씩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한테 좀 선을 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아직 그런 사이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성적 관계로 보고 있진 않아요. 제가 일하시는 건 이런 거 존경해서 그렇지 제가 어떤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초반에 실컷 뭐 차 마시고 같이 밥 먹고 술도 한잔하고 뭐 같이 밤새 뭐 술 한잔 하다가 아침에 이렇게 설렁탕 먹고 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막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술 먹고가 아니라 이제 막 같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막 으쌰으쌰 하는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는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아무리 스킨십이 없었어도. 순자 씨 입장에서는 스킨십도 없었고 그 자리에 뭐 예를 들어서 둘이 있던 거 아니 둘이서 막 밤새 술 먹는 건 좀 그렇고 그 자리에 둘이 있던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가 끝났고 얘기가 많이 오고 가긴 했어도 그냥 고마운 마음에 같이 우리가 했던 마음에 으쌰으쌰 하는 마음에 지금 친구 같은 동료 같은 마음으로 했지. 그래도 이런 부분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럼 바로 어차피 빨리 선을 그어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심플한 말이 되는 건데 자신을 더 사랑해라. 이게 나 같은 사람이 순자 씨 같은 분한테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오늘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들이 많네요. 근데 물론 순자 씨가 가진 그런 약간 자신감 없어 보이는 태도, 한 발짝 물러서서 리액션하고 상대를 띄우는 이 태도 자체는 저는 순자 씨가 바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면이라고 생각해. 여러모로 유리한.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서도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순자 씨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이런 부분을 장착해서 좀 오해가 안 쌓이도록 발생 가능한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솔루션이지 완전히 그 앞에서 나왔던 장점을 다 갈아엎어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건 나를 사랑하라는 말은 결국 인기가 부질없는 거야. 지금 순자 씨는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어쨌건 그런 그룹을 다 어느 정도 끊어내고 내가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니까. 과거에도 물론 결심을 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젊어서는 좀 흔들렸겠지. 여러 가지 그룹 안에도 들어가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 확실히 지금으로서는 그 생각을 해야겠지. 인기는 부질없어. 근데 뭐 요즘에 인기로 밥 벌어 먹고 살기도 하니까 인기가 부질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현물로서 치환될 수 있는 인기고 그냥 정서적으로 나를 채워주는 것에서 인기라는 의미는 부질없다는 거지. 인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정서적 공허함을 채운다는 건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그 일정 퍼센트가 남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정말 뭐 사랑하거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나에게 100의 효용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인기라고 하면 어쨌건 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효용은 100은 안 되지. 뭐 한 사람이 1을 주겠지. 그럼 100사람이면 100을 주나?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 사람이 1의 효용을 채워주면 100사람이면 한 50에서 70 채워주겠지. 그러면 언젠간 이게 수렴해. 한 70에서 수렴해요. 그럼 이 30의 공허함에 평생 시달린다고. 이거를 인기에 내가 인기를 통해서 나의 정서적 공허함을 해소하려고 했을 땐. 그래서 어쨌건 내가 어떤 한 개인에게 혹은 내 가정에 헌신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공허함을 채워주는 방향일 수 있겠죠. 꼭 그게 가정이 아니어도 내가 무언가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완전 몰입해보는 것 그런 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물론 순자 씨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답을 찾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 자신을 더 사랑하라는 말은 이게 거절해서 이 사람이 떠나간다 한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 물론 배려 차원에서 내가 뭐 이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지. 근데 내가 싫은 것을 상대가 요구할 때는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선이 조금 순자 씨는 조금 넓다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순자 씨의 장점으로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이런 발생 가능 문제를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원하는 것, 조금 더 적극적인 것,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자 씨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예요? 순자를 만났다면이잖아. 물론 제가 이제 영수 씨와 순자 씨의 데이트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금 더 파헤쳐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를 들으시면 실은 순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보편적인 이야기, 뭔가 맞춰주기를 잘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들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겠지.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세 번째는 그럼 평소에 내가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 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순자는 앞에서 봤지만 소외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서툰 남자들만 자신을 좋아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성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 불만족 상태의
그러니까 이게 딱 불만족이다 하긴 또 애매해. 그냥 그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그 일정한 불만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두려움과 그런 한마디로 꼬집을 수 없는 불만족, 약간의 공허함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 사람이 속내를 못 드러내. 그럼 속내를 어떻게 드러내게 할 거냐가 결국 대응 방안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돼. 그냥 단순히 좋아해요, 떠받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돼.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더 쿨하게 반응해야지. 그래요? 아니 뭐 싫어할 수도 있지 뭐. 아 이거 너 내가 준 거 너무 찐따 같나? 뭐 찐따 같아도 그냥 이거 써요. 예를 들면 선물 줄 때도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당신을 위해서 생각했어요. 막 해갖고 막 그렇게 부담 주는 것보다도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쁜 소리를 해도 내가 거기에서 급발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좀 어른스러운 태도로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여유로운 사람일 때 순자 씨는 그나마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드러낼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내를 간파하고 아 그렇게 속마음 잘 못 말하는 사람인 거를 일단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싫어도 싫은 티를 잘 안 내는 사람인 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걸 싫은 거를 내가 이 사람이 싫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했을 때 이거에서 좀 싫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같이 합시다. 다음엔 다른 거 뭐 더 좋은 거 말해요. 이렇게 그냥 이 사람에게 조금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반박을 해도 수용된다. 아무렇지 않다. 오케이. 그걸 해도 우리는 언제든 친구. 이런 이미지를 주면서 편안함을 줘야 된다고. 물론 이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는 외모도 있어요. 외모도 없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가 더 편안하게 느끼는 건 있겠지. 내가 날카롭고 막 그 예민한 그런 인상이면 조금 더 이렇게 움츠러드는 건 있을 거고. 그래도 그런 거는 어떤 분위기와 이런 화법으로 분명히 이렇게 개선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쨌건 내가 순자 씨에게 지금 빠져갈 것 같은 그런 입장이라면 어쨌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가지고 거절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싫을 땐 싫은 티는 못 내는 사람이어도 최소한 이 사람이 선호를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이 사람을 좀 편하게 해줘야지. 그러려면 어떤 옵션을 가지고 선택하게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먼저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살짝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던데 하면서 어떤 당신이 혹시라도 싫더라도 난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을 이끌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 마음하고 상대 마음을 혼동하지 않게. 이게 이제 이성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저지르는 실수고 방금 이전에 봤던 순자 씨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생 가능 문제에서도 제가 언급한 부분인데 내가 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이미지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첫눈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좀 호감이 있구나라고 해석해. 내가 좋아서 계속 봐놓고 내가 100번을 봤는데 저 사람이 나랑 한 번 눈 마주쳤어요. 그러면 저 사람도 나 보고 있었네? 이렇게 된다고. 내가 100번 본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의 어떤 표현을 보지 말고 상대의 행동을 봐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현과 행동은 뭐가 있어요? 표현은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이거는 표현이지. 제가 이번 주말에도 좀 바빠서요. 주말 재밌게 보내세요? 이것도 표현이지. 둘 다 나의 식사 여부를 걱정해주네? 이 사람이 나한테 혹시 식사를 차려주고 싶은 건가? 혹시 집으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을 저렇게 표현했나? 마음속으로는 신혼집이 있고 막 꿈꿔져. 이런 표현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 사람의 행동은 뭐야? 식사 맛있게 하셨죠? 라고 물었지만 일단 나와 같이 밥 먹지 않았어. 식사는 다른 사람하고 했지. 안부만 물어준 거야. 예의 차원에서. 주말도 어쨌건 이 사람이 거절했어. 그거 오케이. 거절할 수 있지. 그거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편안한 분위기 연출해야 돼요. 내가 뭐 주말에 같이 뭐 하자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거절할 수 있지. 그때 이 사람이 거절을 했으면 이 사람이 최소한 나한테 이성적 호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절로 끝나지 않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될 때 봐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후속으로 그러면 다음에 언제 볼까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내가 먼저 그분을 제안해도 되겠지. 그래 이번 주말 바쁘군요. 그럼 나중에 시간 될 때 말해요. 나는 이번 영화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보자고 했으면 이번 영화 내려가기 전에 꼭 극장에서 보고 싶은데 시간 좀 내줘요.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이 사람이 그냥 씹어올 수도 있겠지. 근데 잘 기억해놨다가 그거 이번까지던데 한번 보러 가요. 이번에 보러 가. 이번 주는 되거든요. 라고 나중에 말하래. 근데 거기에서 이번 주 안 된다고요? 그럼 다음 주는요? 이러면서 막 따져.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편안한 분위기 연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현이 아닌 행동을 보면 돼. 이 사람의 행동에 이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행동에도 순자 씨는 완벽히 진심을 담진 않아. 행동도 친절하게 하지.
그래도 그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혼자 생각하고 답 내리면 안 돼. 특히나 이제 순자 씨를 만났는데 내가 좀 눈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반대로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사람 시야에서 사라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냥 내가 혼자서 막 고민하고 답 내리고 그건 되게 바보짓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바보짓이야. 그래서 어쨌든 쿨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상대를 해준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준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을 본다. 이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걸 토대로 이 사람의 마음을 완벽히 내가 이렇다라고 규정짓지는 않는 게 좋아요. 그 어느 부분에선 물어봐도 되지. 예를 들어서 뭐 고백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 제가 계속 만나다 보니까 난 좀 호감이 생겨요. 나를 좀 이성적으로 본 순간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도 되지. 뭐 상대가 당황하겠지.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러지 마요. 선 넘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돌려서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그래도 뭐 돌려서 거절 받으면 아니면 내가 사귀자고 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좋은 친구로서 지내기 위해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순자 씨를 불편하게 할 마음은 없어요. 지금 우리 관계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어떻게 보면 내가 오해할 뻔할 정도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라고 넘어가면 돼. 물론 마음은 아프지. 집에 가서 울면 되잖아. 우리의 눈물은 그럴 때 쏟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순자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고 쿨한 태도로 이 사람에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곁에 있으면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왜냐면 순자 씨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그 지고지순한 이성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 왜냐면 내가 혼자인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고 나를 혼자 두지 않을 그 의리. 그래서 그게 이제 지고지순함이라고 누구는 표현을 하던데 지고지순한 남자가 이상형이에요라고 말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쨌건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면 지치지 않고 물론 이것도 운이 좋아야지. 상대가 어떤 천생연분을 만나버린다? 그러면 뭐 나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 생각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상대에게 부담을 안 주고 스토커처럼 막 계속해서 막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는지 그런 거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이 사람이 나에게는 어떤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 곁에 있다면 기회가 없진 않죠. 왜냐면 순자 씨는 기본적으로 소외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서툰 남자들만 나를 좋아한다는 딜레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순자 씨 눈에 안 찼어도 내가 서툰 남자가 아니고 그리고 나는 너의 소외를 해소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너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이 사람 머릿속에 박아둘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나를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실은 되게 기본적으로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의지력도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은 실은 상대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순자 씨의 딜레마가 되는 거지. 그렇게 인내력도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 왜 한 사람을 위해서 몇 년간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랑 연애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켜보면서 옆에 머물겠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럴 수 있다면 그게 지고지순함이 되겠죠. 물론 나도 뭐 지고지순 이런 표현은 안 쓰는데 예전에 친한 동생 중에 하나가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냐는 그 얘기 주제에서 자기는 지고지순한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안 될 일이 되진 않습니다. 이 말 듣고 또 막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없지. 내가 계속 여기다 모든 내 인생을 갈아 넣어야지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되려면 순자 씨보다 더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내가 어떤 대응 훈련을 할 수 있냐. 대응 방안은 내가 순자 씨를 지금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실수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얘기고 그럼 평소에 내 순자 씨 같은 사람을 안 만났을 때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자 씨가 휘두르는 건 아니에요. 내가 휘둘릴 수는 있어. 앞에서 뭐 설명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로는 눈치 레벨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 레벨이랑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호의와 호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진짜 말이 쉽지 참 어렵거든. 왜냐면 순자 씨가 지금 보이는 태도가 이게 호의인지 호감인지 예를 들어서 영수 씨한테는 지금 호의고 상철 씨한테는 호감이었다고 봐요. 물론 이것도 정확한 구분은 아니에요. 둘 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호의가 포진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구나라고 보이는데 물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영수 씨 1인칭으로 보고 상철 씨 1인칭으로 보고 뭐 영철 씨 1인칭으로 보면 그게 보이나?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싫은 티를 이 사람이 싫다고 말하는지 좋다고 말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욕망인지 두려움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는 훈련, 찾으려는 훈련, 이 사람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저 내면에 어떤 니즈가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거,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눈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것들, 행동,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단서를 수집해놔야 돼. 눈치라는 게 뭐예요? 평소 이 사람의 기준값을 잡아놓는 게 눈치예요. 그게 정보 수집이야. 눈치 보는 것.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디까지가 기준점인지. 그래서 관찰이지, 결국은. 타인을 관찰하는 훈련을 가지는 게 결국 눈치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호의와 호감을 구분하는 것,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기술이긴 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한번 순자 씨와 썸을 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주가 아니라, 순자 씨는 친절하고 외모적으로도 뛰어난 여성이잖아요. 이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랑 거의 사귈 뻔했고 내 머릿속으로는 신혼집 들락날락했어. 내 머릿속에 나는 신혼집이 아까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왔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순자님만큼 나에게 밝게 대해주지 않아. 나의 썰렁한 개그에 웃어주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과 선을 그어버린다고.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좋아해? 하고 안 돼. 그리고 나를 누군가 좋아한다고 해도 이 사람의 리액션이 안 좋아? 그리고 뭐 민모가 뭐 순자씨만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눈에 안 차.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계속해서 내가 내 연인의 이상적인 내 연인의 모습을 나에게 항상 밝게 대해주던 그 순자씨와 가장 좋았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을 지배한다고요. 그게 몇 년간 휘둘리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순자 씨는 일단 나를 안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좋아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일단 스파기라고 생각해야 돼. 그게 이 사람이 가진 되게 좋은 조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꿈꿔? 그럼 나와 결혼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실은 조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아무리 잘생겼으면 뭐해?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어. 연애, 나랑 사귈 마음이 없어.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지. 잘생겼으면 뭐해?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졌으면 뭐해? 1순위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마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순자 씨보다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할 수 있겠지. 어떤 뭐 그런 웃음이나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태도 면에서 부족할 수도 있겠지. 외모적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그게 확인됐어. 솔직하게 나한테 말해줬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스펙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걸 가지고 뭐 그걸 내 책임감으로 그 마음을 옮겨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사랑을 이어가든 아니면 그걸 뭐 감사함으로 간직을 하든 어쨌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게 결국은 과거에 나에게 잘해줬던 순자 씨는 나를 이성으로 보지 않았어. 그럼 연인으로서의 조건은 안 좋은 거지. 물론 안 좋다는 거 이상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순자 씨랑 헤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 혹은 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이성으로 좀 어쨌건 여기는 마음, 그게 연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스펙이다. 그거를 염두에 둬야지. 그래서 뭐 약간 이런 연애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순자 씨의 친절에 한번 젖었다가 빠져나온 사람, 그리고 어떤 콘텐츠나 어떤 서비스로만 이성을 접한 이제 그런 분들은 실은 그 나를 좋아하는 것이 스펙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빠져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이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꼭 선물을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라는 말에 깜짝 놀라요. 선물을 안 줬는데 여자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속으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왜 선물을 줘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아니 물론 선물을 주면 뭐 안 주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선물을 안 줘도 돼.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왜 꼭 선물을 줘야 돼? 뭐 서로가 마음이 연결되고 좋고 어떤 뭐 특별한 일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 뭐 축하할 일이 있거나 뭐 그럴 때 줄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 그러면 선물을 안 주면 마음을 못 얻고 선물을 주면 마음을 얻는다?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상이거든. 그래서 어쨌건 그 발상을 좀 바꾸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볼 것인데, 이 환상이라는 건 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앞에 말과도 좀 연결되지만, 환상이라는 거는 아까 어떤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표현을 위주로 보는 거지. 이 표현을 가지고 내가 상상해. 아까 뭐 신혼집을 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의 날개를 펼치잖아요. 그게 환상이 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래.
그렇게까지 나를 좋아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어쨌든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어떤 명분을 세웠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시험을 공부해야 돼서 저 더 이상은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게 환상이거든, 실은. 그냥 관계가 안 된 거예요. 나를 이성으로 보지 않았어. 그냥 적당하게 거절 아닌 거절을 한 것뿐이야. 그게 아니라고. 그게 결국 표현이 아닌 행동을 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이성에 대한 환상 이런 거 품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래,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 그래. 내가 머리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마음도 움직인다니까요. 내가 꼭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만 사랑해야 되나? 그렇진 않아. 아니, 물론 마음이 움직이면 좋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건 이 환상을 버리고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것. 상대든 나든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훈련이 될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냉소적이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막 자기를 비하하고 냉소적이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을 멈추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저 환상은 내가 어떤 기억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엄마나 아빠의 모습이 저걸 만들기도 하고 내가 막 계속 보는 어떤 콘텐츠 속의 사람이 나의 어떤 이미지로 자리 잡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고 내가 직접 예를 들어서 이성을 만나고 싶으면 여러 이성들을 또 만나봐야지. 이성도 만나보고 꼭 연인이 아니어도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이번에 광수 씨 누가 댓글에 적어놨더라고. 광수 씨는 간호대여서 여성에 대해서 잘 아는 거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 상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그래서 어쨌건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영수 순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영수 순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어떤 순자가 그런 사람이다, 영수가 그런 사람이다 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면에 간직하고 있었던 기억들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풀어낸 거니까요. 나는 솔로를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였길 바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와 심쿵이 분들과도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얻는 거고 또 통찰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또 많은 이야기 또 남겨주시고요. 저도 계속해서 즐거운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좀 갑작스럽게 메일을 받고 준비한 내용이긴 한데 또 저도 준비하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